김학범호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및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중국과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생겼다. 2020년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0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 조 추첨식이 26일 오후 5시 한국 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이날 추첨식에는 김학범 감독 대신 이민성 코치가 참석한다. 조 추첨에 앞서 보트가 공개됐다. 작년 이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당시 4위를 차지한 한국은 개최국 태국이 한 번 보트에 들어가며 2번 포트로 밀렸다. 한국은 일본, 북한, 이라크와 함께 2번 포트에 편성됐다. 한 번 포트에는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타르, 3번 포트에는 중국, 호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4번 포트에는 시리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이 자리했다. 이번 U23 챔피언십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와 함께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도자들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은 이번 대회에도 지휘봉을 잡는다. 박항서 매직의 시작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U23 챔피언십이었다. 베트남은 당시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자신감이 붙은 베트남은 스즈키컵 우승, 아시안게임 4위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다. 한국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은 마지막 도전을 위해 중국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두 팀은 8일 중국 후베이성 황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친선 경기서 맞대결했다. 박항서의 베트남이 히딩크의 중국을 2대0 완파했다. 이 대회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열리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포트 배정은 작년 이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했고 당시 4위를 차지한 한국은 개최국 태국이 한 번 포트에 들어가면서 2번 포트로 밀렸다. 같은 포트 팀끼리 맞붙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북한, 이라크와 예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포트의 베트남, 3번 포트의 중국과는 예선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작년 U23 챔피언십 결승에 올라 우즈베키스탄에 1에서 2로 졌지만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김봉길 감독이 지휘한 한국은 베트남과 예선 대결에서 2에서 1 역전승을 낚았지만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1에서 4로 완패했고 3에서 4위전에서 카타르에 0에서 1로 졌다. 이번 U23 챔피언십에서는 16개국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조 1, 2위가 8강에 오른다. 8강부터 단판 승부로 순위를 가려 최종 3위까지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얻는다. 때문에 한국은 다른 포트에 배정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히딩크 감독의 중국과 조별리그나
토너먼트에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김학범 노로선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기 위해 박항서하고 히딩크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김학범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베트남이나 중국과 한 조가 되면 이야깃거리도 많아지고 재미있을 것 같다며 박항서 감독, 히딩크 감독과 사령탑 지략 대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 가지 않고 이민성 코치가 대신 참석한다. 베트남 넷은 지난 14일 한국 시간 베트남 축구협회 VFF는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이후 내야 될 성과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루머를 부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협회와 레이 대표팀 및 U23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까지였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 베트남 축구는 2018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시안게임 4강 신화를 달성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정상에 등극했다. 심지어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오르며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자연스럽게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을 둘러싼 베트남 자국 내 열기와 관심이 올라갔다. 재계약이 지연되자 지난 7월 박항서 감독 측은 VFF와 협상을 잠시 멈추고 다가온 월드컵 2차 예선과 SEA 동아시안 올림픽 5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 라이벌 태국 원정에서 0-0 무승부를 거두며 값진 승점 2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U22 대표팀 서은사 거스 히딩크 감독의 중국을 2-0으로 완파하며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다. 앞서 한국 언론에서 VFF가 박항서 감독에게 재계약을 제안하며 상식적으로는 무리인 베트남의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VFF는 한국 언론에서 나온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을 하며 2023년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베트남 넷은 아마 2023년 아시안컵 본선 무대 진출을 결승 진출로 착각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VFF가 나서 V남으로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협상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분석했다. VFF와 박항서 감독 측은 조만간 재계약 연장 협상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 넷은 앞서 7월 재계약 협상서 합의하지 못했으나 10월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했다. 9월 A매치 기간의 아시아 전역이 월드컵 항해를 시작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5일 태국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10월에 말레이시아 홈경기와 인도네시아 원정으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라이벌 태국과 비겨 승점 1점을 얻었다. 베트남 매체들은 대국전 뒤에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1승 1패, 인도네시아가 2패를 한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홈과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려는 각오다. 베트남에서 리그 일정 조정 여론이 불고 있다. 14일 베트남 매체 틴더타오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이 태국과 1차전을 준비하도록 배려했지만 베트남 축구협회와 연맹은 월드컵 예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표팀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리그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9월 태국전처럼 10월에도 리그 일정 조정을 권유했다. 베트남 매체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최고의 성적을 낸 만큼 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를 넘고 지조 1위로 최종 예선에 가려는 각오다. 베트남 축구협회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월드컵을 설정한 만큼 10월 리그 일정 변경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언론 더타오24는 16일 한국 시간 니신우 태국 대표팀 감독이 벼르고 있다. 그는 베트남의 모든 경기에 태국 코치를 파견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두 팀은 지난 5일 2022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지조 조별 라운드 첫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쳐 0에서 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후 두 팀은 11월 19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난다. 그때까지 베트남은 10월 미얀마전, 인도네시아전, 11월 UAE전 총 3경기를 치른다. 태국은 다시 만날 그날 베트남을 잡기 위해 이 3경기를 철저히 분석해 2달 동안의 변화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시노 감독은 인터뷰에서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분석이다. 베트남의 경기를 지켜보는 건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를 앞둔 상대에게 스파이를 보내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월드컵 예선에선 흔한 일로 각 팀에게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은 2경기를 치러 1승 1무로 지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베트남은 태국전 무승부로 승점 1점을 기록한 채 4위를 달리고 있다. 남은 2달 동안 베트남의 모든 경기를 면밀히 관찰할 리시노 감독의 철저하고 이른 준비가 주목을 끈다. 과연 2달의 준비 후 만날 재대결에선 두 팀이 어떤 결과와 마주할지도 흥미롭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